새벽 4시입니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고 거리는 고요하죠. 하지만 어디선가 한 사람이 일어나 책상 앞에 앉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깨우고 노트북 화면이 켜집니다. 같은 시각 누군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같은 24시간을 살고 있는데 말이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능력의 차이도 운의 차이도 아닙니다.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그 모든 과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선택이 바뀝니다. 선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결국 돈의 흐름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돈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바꿔드릴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생각이 현실이 되는 이유. 우리는 보통 돈을 결과로만 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 손에 쥔 지폐.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하지만 돈은 사실 마음의 산출물이에요. 추상적으로 들리시나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마음속에서 나는 돈을 잘 다룬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공부하고 분석하고 조심스럽게 도전해봅니다.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실패마저도 배움의 기회로 만듭니다. 반대로 나는 돈이랑 안 맞아라고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똑같은 기회가 와도 생각만 하다가 지나칩니다.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믿음이 행동을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민수와 지훈 두 사람 모두 30대 초반입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고 연봉도 비슷해요. 2015년 둘 다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식은 도박이야. 부동산은 나 같은 사람이 할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착실하게 저축이나 하자.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습니다. 지훈은 달랐어요. 나도 배우면 할 수 있을 거야. 실패해도 경험이 되겠지. 조금씩이라도 시작해보자. 그래서 책을 읽고 유튜브로 공부하고 작은 금액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실패도 많이 했어요. 처음 시도한 주식 투자에서 200만 원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실패했지? 를 분석했고 다시 공부했습니다. 조금씩 감을 잡아갔죠. 10년이 흐른 2025년 민수의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금액이죠. 하지만 지훈의 자산은 3억이 넘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와 주식 계좌 그리고 작은 사업까지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능력? 아니요, 둘 다 똑똑했어요. 운? 그것도 아닙니다. 지훈도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으니까요. 차이는 단 하나, 생각의 방향이었습니다. 같은 상황을 봐도 한 사람은 이건 리스크야, 위험해라고 보고 다른 사람은 이건 기회야, 배워보자라고 봤던 거예요. 뇌과학자들은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자신이 믿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나는 못해라고 믿으면 정말로 못하는 증거만 눈에 들어옵니다. 한번 실패하면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믿으면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패해도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라고 생각하게 되죠. 결국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나는 돈과 관련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나는 돈을 잘 다룬다인가요? 아니면 나는 돈이랑 안 맞아인가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괜찮습니다. 인정하는 게 변화의 첫걸음이니까요. 부자의 관념과 가난한 사람의 관념. 부자의 뇌와 가난한 사람의 뇌는 다를까요? 생물학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뉴런의 개수도 같고 구조도 같아요. 하지만 단 하나, 관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관념의 차이가 평생의 경제 곡선을 나눕니다. 구체적으로 7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돈에 대한 정의입니다. 가난한 관념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돈은 악의 뿌리야.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나쁜 짓 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적으로 돈을 멀리하게 됩니다. 돈을 벌고 싶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부자의 관념은 다릅니다. 돈은 도구야. 좋은 일에도 쓸 수 있고 나쁜 일에도 쓸 수 있지.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야. 돈 자체를 중립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실패에 대한 태도입니다. 가난한 관념을 가진 사람은 말합니다. 한번 실패하면 끝이야.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도전을 안 하게 되죠. 도전하지 않으니 성공할 기회도 없습니다. 부자의 관념은 어떨까요? 실패는 데이터야. 이 방법이 안 되는 걸 배웠으니 다음엔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 되지. 실패를 학습의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도전할 수 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빨리 실패하고 자주 실패하라. 실패를 많이 할수록 성공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시간의 가치입니다. 가난한 관념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야. 일하면 월급 나오고 퇴근하면 쉬고. 그게 인생이지 뭐. 시간을 그냥 소비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부자의 관념은 다릅니다. 시간은 자산이야.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10년 후를 결정해.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저녁에 강의를 듣습니다. 같은 24시간이지만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는 거죠. 네 번째, 배움에 대한 투자입니다. 가난한 관념을 가진 사람은 말해요. 책 사는 돈도 아까워. 인터넷에 공짜 정보 많은데 뭐하러 돈 써? 그래서 유튜브 무료 강의만 보고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봅니다. 부자의 관념은 어떨까요? 내 뇌에 투자하는 게 최고의 투자야. 책 한 권에 2만 원? 거기서 하나라도 배우면 2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망설임 없이 책을 사고 강의를 듣고 멘토에게 비용을 지불합니다.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죠?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 다섯 번째, 리스크에 대한 해석입니다. 가난한 관념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위험한 건 절대 안 해. 안전하게 살아야지. 예금이 최고야. 그래서 평생 예금만 하고 인플레이션에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걸 모릅니다. 부자의 관념은 다릅니다. 계산된 리스크는 기회야.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했다면 도전하지 않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사업도 시작합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확실히 변화가 없다는 걸 알아요. 여섯 번째, 부자에 대한 시선입니다. 가난한 관념을 가진 사람은 말합니다. 부자들은 우리와 다른 세상 사람들이야.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부모가 잘 되거나 아니면 운이 좋았거나. 부자를 자신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봅니다. 부자의 관념은 어떨까요? 부자도 처음엔 나와 같았어. 그들도 영원에서 시작했어. 나도 배우고 실천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부자를 롤모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의 책을 읽고 그들의 습관을 따라 하려고 노력합니다. 일곱 번째, 돈의 흐름에 대한 이해입니다. 가난한 관념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돈은 버는 거야. 많이 일하면 많이 벌고 적게 일하면 적게 벌고. 단순해. 시간과 돈을 1대1로 교환하는 개념이죠. 부자의 관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돈은 흐름이야. 시스템을 만들면 내가 자지 않을 때도 돈이 일해. 자동화할 수 있는 건 자동화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시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어. 그래서 부자들은 부동산 임대 시스템을 만들고 주식 배당 시스템을 만들고 사업 자동화 시스템을 만듭니다. 자고 있을 때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춰보세요. 위의 7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가난한 관념 쪽인가요? 부자의 관념 쪽인가요? 정직하게 체크해보세요. 1개 이상이 가난한 관념 쪽이라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관념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당신의 관념은 자동 조종 장치예요. 생각이 불가능으로 세팅되어 있으면 행동은 시도조차 못합니다. 엔진이 꺼져 있는 자동차처럼요. 하지만 가능하다로 세팅된 사고는 다릅니다. 실패조차 경험으로 바꿉니다. 엔진이 켜져 있으니까 방향만 조금 틀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바꾸려면 관념을 바꿔라.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돈을 바꾸려면 행동보다 먼저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돈부터 벌자. 그럼 생각도 바뀌겠지. 하지만 순서가 반대예요.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결과가 바뀝니다. 구체적으로 4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1단계, 제한적 믿음을 찾으세요. 나를 제한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나는 돈에 약해. 나는 숫자를 못 봐. 우리 집안은 원래 가난해. 돈 버는 건 힘들어야 해. 좋은 일 하면서는 돈을 못 벌어. 이런 문장들 평소에 무심코 하지 않으세요? 이게 문제예요. 이런 문장을 반복할 때마다 뇌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맞게 행동하게 만들어요. 지금 종이를 한 장 꺼내보세요. 그리고 당신을 제한하는 문장들을 적어보세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적는 게 중요해요. 다 적으셨나요? 그럼 이제 그 종이를 찢으세요. 천천히 하나하나 찢으면서 말해보세요. 이건 진실이 아니야. 이건 내가 만든 환상일 뿐이야. 2단계, 긍정적 믿음으로 교체하세요. 제한적 믿음을 찾았다면 이제 새로운 믿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기 변환 공식이 있어요. 나는 돈에 약해. 나는 돈을 배우고 있어. 나는 숫자를 못 봐. 나는 숫자를 이해할 수 있어. 우리 집안은 원래 가난해. 나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어. 돈 버는 건 힘들어야 해. 돈은 가치를 제공한 대가야. 보이시나요?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상태를 인정하되 성장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는 배우고 있어.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는 될 수 있어.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수천 명의 학생들을 20년 동안 연구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학생들은 실제로 더 잘했습니다. 똑같은 IQ, 똑같은 환경인데도요. 단지 믿음의 차이가 결과를 바꾼 거예요. 이건 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새 종이를 꺼내세요.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적어보세요. 크게 또박또박.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하지만 21일만 해보세요. 3주만요. 그러면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3단계 감정과 돈의 관계를 이해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돈은 감정의 언어를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안한 상태에서 하는 투자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돼. 하는 FOMO. 놓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투자는 거의 항상 손실로 끝나요. 2021년 코인 열풍 때를 떠올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만 빠지는 것 같아라는 조급한 마음으로 투자했습니다.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요. 결과는 어땠나요? 반대로 감사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하는 투자는 성공률이 높습니다. 충분히 공부했어. 내 계획대로 가고 있어.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하면 조급하게 사고 팔지 않게 됩니다. 돈과의 관계도 감정 관계예요. 당신이 돈에게 어떤 감정을 보내는지가 돈이 당신에게 오는 속도를 결정합니다. 불안과 조급함을 보내면 돈은 도망갑니다. 감사와 여유를 보내면 돈은 머뭅니다. 4단계 일상의 언어를 바꾸세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현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부터 바꿔야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돈이 없어서 못해. 이 말 대신 우선순위가 아직 아니야. 라고 말해보세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는 무력감을 주지만 두 번째는 선택권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비싸네. 대신 지금 내 예산에는 안 맞네. 라고 말해보세요. 더 객관적이고 판단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해. 대신 나는 성장하고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는 끝이고 하나는 과정입니다. 부자들은 좋겠다. 대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부러움이 동기로 바뀝니다. 이런 작은 언어 습관의 변화가 쌓이면 1년 후 당신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생각의 루틴 만들기. 자, 이제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매일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단순히 얼마를 벌어야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7일 프로그램을 알려드릴게요. 1일차와 2일차는 인식하기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의 소비를 세 줄로 적어보세요. 거창하게 가계부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요. 점심에 12,000원 썼다. 외식. 커피에 5,000원 썼다. 스타벅스. 책을 샀다. 18,000원. 투자 서적. 이렇게요. 단순히 적는 것만으로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이번 주에 커피값만 3만원 넘게 썼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3일차와 4일차는 분류하기입니다. 이제 소비를 두 가지로 나눠보세요. 감정 소비와 가치 소비. 감정 소비는 뭘까요? 스트레스 받아서 산 것,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산 것, 순간의 기분으로 산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야식을 시킨다든지 SNS에서 봤던 옷이 갑자기 사고 싶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가치 소비는 뭘까요? 내 가치관에 맞는 것,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운동 PT를 받는다든지 자기계발 서적을 산다든지 부모님께 선물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영 씨라는 분이 계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분이 일주일 동안 자기 소비를 분석해봤어요. 감정 소비가 60%였습니다. 야식 배달에 15만원, 충동 구매한 옷에 12만원, 스트레스 받아서 간 술자리에 8만원. 총 35만원이었어요. 가치 소비는 40%였습니다. 운동 PT에 10만원, 독서 모임비에 3만원, 부모님 선물에 5만원. 총 18만원. 지영 씨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감정 소비로 쓴 35만원은 지나고 나니 후회만 남았지만 가치 소비로 쓴 18만원은 뿌듯함이 남았다고 합니다. 5일차와 6일차는 실천하기입니다. 이제 비율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한 번에 크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1%만 딱 1%만 개선해보는 거예요. 월요일 감정 소비 70%, 가치 소비 30%였다면
화요일은 감정 소비 68%, 가치 소비 32%로 만들어 보세요. 수요일은 감정 소비 65%, 가치 소비 35%. 보이시나요? 하루에 2에서 3%씩만 개선하는 겁니다. 이게 한 달이 되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한 달 후면 감정 소비와 가치 소비의 비율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어요. 작은 변화가 쌓입니다. 복리처럼요. 7일차는 점검하기입니다. 일주일을 되돌아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감정 소비가 줄었나요? 가치 소비가 늘었나요?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나요? 예전보다 더 여유로워졌나요? 정직하게 답해 보세요. 잘 안 됐다면 괜찮아요. 다음 주에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계속하는 거예요. 이 7일 프로그램 외에도 3가지 루틴을 더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 5분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그리고 나는 오늘 돈과 좋은 관계를 맺을 거야. 나는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쓸 거야. 나는 돈을 잘 다룰 수 있어. 이 3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세요.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 주간 재정회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나 자신과 재정회의를 해보세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안건은 4가지예요. 이번 주 소비 패턴은 어땠지? 잘한 점은 뭐가 있지? 개선할 점은 뭐가 있지? 다음 주 계획은 어떻게 세울까? 필요하다면 그래프나 차트를 그려보세요. 시각화하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은 돈의 주인이 됩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돈을 이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월간 감사일기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월말에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돈에 대한 감사일기요. 이번 달 월급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해. 책을 살 여유가 있어서 감사해. 가족과 외식할 수 있어서 감사해.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해. 이런 식으로요. 왜 감사일기를 써야 할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는 풍요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더 많은 기회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없어, 부족해라는 결핍의 마음은 더 많은 결핍을 만듭니다. 뇌가 항상 부족한 것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이 당신에게 올 겁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습관 형성 기간이 21일입니다. 21일이 지나면 이 루틴들이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90일이 지나면 이건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져요. 그때쯤이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 생각이 정말 바뀌었구나. 그리고 돈의 흐름도 바뀌고 있구나.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을 드릴게요. 돈은 생각의 그릇만큼 들어온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생각을 바꾸면 돈도 바뀐다는 것을. 민수와 지훈의 10년을 기억하세요. 똑같은 출발선이었지만 생각의 차이가 3억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통장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사고의 크기를 반영합니다. 지금 통장에 100만 원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의 생각 그릇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겁니다.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부어도 넘쳐 흘러요. 그릇이 크면 계속 채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그릇을 키우세요.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루 5분 한 줄의 기록, 하나의 믿음 바꾸기. 그 작은 변화로 충분합니다. 1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매일 5분씩 365일 동안 생각을 바꾼 당신. 어떤 모습일까요? 5년 후는 어떨까요? 10년 후는요? 그 변화는 오늘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돈 마인드셋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갈게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바꿀 나의 한 가지 습관. 여러분의 다짐을 공유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해요. 여러분의 변화를, 여러분의 성공을, 여러분의 풍요로운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